사이버 한국외대 제6회 해외문학 번역상 2차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하고 이해하는 일은 해당 대상물의 표상에 우리의 내적 경험 세계가 개합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어떤 변형으로 표현해내는 일은 이제 자기 것으로 개합된 그 경험 세계를 대상화해서 존재하도록 하는 일이지요. 창작이 작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이 응축된 분신과도 같은 대상화라면 번역은 주로 공간적 변형을 가져오는 일이죠. 시간적 영역이 2차적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새로운 공간적 영역의 표출이며 이제 새로운 언어권에서 해당 텍스트는 최초이며 뭔가 단순한 모방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번역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번역자는 번역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자신의 내적 경험 세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사이버 한국외대 해외문학 번역상 2차 심사에서는 이런 번역자의 내적 경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외국어 변형의 기본적인 문제를 1차 심사에서 먼저 다루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번역된 텍스트 자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번역된 텍스트 A는 옛날 한 옛날 팁스라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번역하기 좋은 텍스트 소재로 평가되며 그래서 자연스러운 읽기 흐름을 주는 번역에 점수를 많이 주었습니다. 번역된 텍스트 B는 우리에게 비교적 같은 문화권에 익숙할 수 있는 텍스트 소재입니다. 콘텐츠 자체 내에서 역사적 사실이 드러나는 작품은 양식 변형의 기본적인 문제를 2차 심사에서도 다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1911년 신해 혁명 이전의 인명과 지명은 한국 한자음으로 적되 그 이유는 표준 중국어음으로 적는다는 것이 국립국어원 기준의 표준안으로 서지마의 활동 연대는 양쪽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모, 즈모 모두 가능한데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문체가 좋더라도 많은 점수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중일과 대만 그리고 옛날 베트남 작품을 번역할 때는 음가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한자어는 괄호한 한자어로 적당히 병기해주는 번역은 좋습니다. 번역된 텍스트 C는 스우라는 홍기를 놓친 재봉일을 하는 시골 처녀의 신변 잡기에 관한 일본 작품으로 나타나는데 일제를 지나 이념과 근대화를 같이 해온 가까운 문화권이라 그런지 두 번역 다 번역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어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는 보통 표준말을 통해 지방적 특색도 드러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라틴 문화권의 배신, 배반이라는 타이틀로 번역된 텍스트 D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가져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번역의 한 방법론으로 쓸 수 있는 낯설게 하기에 번역이 적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전달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번역된 텍스트 E의 경우 좀 친숙한 부분이 있어 낯설게 하기에 번역은 맞지 않은 경우로 어려울 수 있는 번역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에 가정사가 있는 애정소설로 나타나는데 이퍼 번역자의 경우 자연스러운 번역 문장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연을 한 응안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찐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고
찐은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 어느 집 앞마당으로 이렇게 찐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리고 외할머니의 이제 과거사 부분이 전체적으로 딸내미 하나로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제 어린아들로 하소연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시기였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잘 넘기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찐을 응한 뭐 이런 외할머니의 뭐 딸내미가 갑자기 어린아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제 그동안 우리 문제를 삼아왔는데, 만약에 이4 번역자가 이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실현한 응안에는 찐으로 가득한 그 생각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외할머니의 그 고충 어린 과거사의 그 토로하는 부분에서는 그 외할머니는 그 손주를, 그 어린 아들을, 딸내미의 어린 아들을 그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딸내미를 어린 아들로 뭐 이렇게 묘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잘된 번역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면은 AI의 그 참 거짓 진위값의 판별에서는 AI가 그런 참 진위값에서 이제 이게 전혀 참 진위값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쇼크를 받게 되는 거죠. AI에게 그 쇼크를 주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3 번역자의 경우 충실한 직역을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번역은 모든 외국어를 한글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번역을 이제 출판의 5가지 과정인 그 콘텐츠를 가져오고 편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견주어 본다면은 콘텐츠를 가져오고 그 편집을 하는 것까지를 이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원문의 노출이라 하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직역의 의미 누락 없이 하려고 한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번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의역을 하더라도 직역의 의미가 누락이 없이 의역을 해야지 되는 것이니까요. 번역된 텍스트 F의 경우 인도 신화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관계가 복합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F1 번역자는 낯설게 하기 방식이라 할 만한 드러나는 번역체 문장으로 내용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번역해서 표현한 모습이 좋습니다. 그러나 낯설게 하기 방식의 번역이라도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의 추구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분위 점수를 매겨본 결과 지방적 색채를 표준어로 잘 묘사한 재봉리를 하는 시골처녀 수가 주인공인 일본 소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낯설게 하기 방식의 옵션이 잘 적용된 인도 신화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F1 번역자의 작품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색 있는 번역이 이제 라틴 문화권의 번역인데 옵션을 잘 선택을 했습니다. 낯설게 하기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중위권 점수를 하더라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위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볼 때
F5 번역자의 경우 그 인도 신화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내용을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상당히 어렵고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C4 번역자의 그 이제 사투리를 써가지고 일본의 그 지방색을 나타낸 부분 번역 자체는 이제 좋은데 그보다는 그 표준어로 그 외국의 그 지방색을 원문의 지방색을 나타낸 그 C3 번역자의 작품이 더 돋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그 발표된 대로 이제 구체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별적인 평점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먼저 그 개별적인 각 평점을 하고 난 다음에 각 번역 텍스트에서 읽을 수 있는 난이도와 특성에 따라 그 평점을 다시 조정한 종합 평점입니다. 여러분이 그 번역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뭔가 전달을 하려 할 때 번역 방식의 옵션 선택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텍스트에 맞는 좋은 번역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번역은 글로벌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문화의 교류 수단이었던 그 옛날에서 이제 글로벌화로 이제 접어든 상황이죠. 글로벌화는 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제 그 번역은 그 IT를 만나서 AI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AI 번역 시대입니다. 인간 번역의 역할은 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 MTPE에서 그 포스트 에디팅인데 이제 인간은 그 AI도 감동시키는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했는데 이제 인간은 AI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위해 일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MTP에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퍼센티지를 높여가고 마침내 2%를 휴먼이 그 포스트 에디팅하는 그 시대가 도래하려는 현실에서 인간은 그 자신만의 틀에서 벗어나 AI를 감동시킬 만한 번역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끝으로 사이버 한국 외대에서 이처럼 해외 문학 번역상 대회를 6회째 열고 있는 일에 대해 번역인들의 한 단체장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